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초청 대상 3분과 함께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정의당 박인숙 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자의 2분간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준수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할 때 사회자가 토론 중에 개입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환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환입니다. 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경제도시 계양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 계양산의 다양한 형태의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계양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작정동과 효성동에 이어 청라까지 연결하고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박천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계양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청년 이음수당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당 연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의 지회장에게 월 50만 원,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관광교육도시 계양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고 작전 문화공원 소극장을 신축하겠습니다. 가을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경비 보조금 확대 등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0만 계양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계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계양구의 행복한 일상, 윤환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의 기조 연설 들어보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이병택입니다. 계양구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3선을 하는 동안 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물교체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계양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계양은 어느 한 분야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주거, 교통,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 이병택은 당선되면 집권당의 구청장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원팀으로서 계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정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선출되는 즉시 여당 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로 달려가 당당히 요청하겠습니다. 계양의 변화에 필요한 각종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국회의원 비서관, 계양구청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험과 정책 수립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구청에서 계양구민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국회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정책 지원을 가져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계양을 베드타운이 아니라 어울려 생활하는 지역, 생산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이병택이 우리 계양을 이번에는 제대로 확 바꿔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정의당 박인숙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박인숙입니다. 12년 만에 계양구청장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만족하셨습니까? 한 정당 같은 인물로 12년을 운영했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지만 큰 발전도 이루지 못한 정체의 12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후보님 나오셨는데 민주당 윤한 후보님과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님도 12년 동안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한 후보님은 예전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오셨고 지금 이병택 후보님은 직전에 신학용 의원 보좌관과 구청장의 비서실장을 거쳐서 최근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실제 한솥밥을 드신 분이 같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더불어 국민의힘 후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계양산 솔밭길을 걸으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계양구에 우리 주민들이 살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30만 인구가 무너지고 지금 29만 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계양구가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오랫동안 행복하게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계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쉼과 일, 생태가 함께하는 녹색 미래도시 계양구를 만들어내는 일자라는 당신의 구청장이 되겠다는 소신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사회자의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4가지 분야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질문 드리죠. 2022년 3월 기준 인천 지역의 실업률은 3.1%로 전국의 실업률 3%보다 다소 높습니다. 계양구는 서울과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만 이를 활용할 자체의 산업 환경이 여전히 열악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계양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엔 이병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예, 계양구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양구에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계양에서 생산과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 교통 인프라, 관내 교통 노선 등을 확충하여 이동 시간을 축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시장 등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작전역, 계양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유치, 친환경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계양구 내 기업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취업 연결, 고용 증대 등의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계양구민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 금융 지원, 제도 지원, 마케팅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확대하여서 곳곳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한 교육 테마파크, 계양 복합 스포츠파크, 계양산 도심공원 등을 조성하여 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계양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계양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에게 가능한 최단의 범위의 계양 구민들을 고용하고 계양의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인숙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도시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는 그 도시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양산을 비롯한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양구의 비전은 녹색 미래 도시라는 비전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도시를 따라 흉내내기가 아니라 계양다운 계양의 일자리와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과 새로운 미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오징어배라고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밤늦게까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과 녹색에 관련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는 편의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배달 앱으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 계양에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서 우리 자영업자들, 그다음 라이더들이 고통받지 않고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하는 계양, 상생하는 계양을 통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내고 녹색의 브랜드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엔 윤환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계양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미 2020년 완공된 서운 일반산업단지에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고 약 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양 일반산업단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정보문화, 나노기술 및 컨벤션 사업 등 고부가 가치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1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새롭고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세수가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 여성,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약 10,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양 테크노밸리의 신도시와 관련해 신혼부부, 청장년층을 위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개발 수요로 수도권 권역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만의 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되면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양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권 광역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수도권 서북권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박인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 이동 시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도로나 자동차만 수요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때 대중교통망 확충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작전역과 계양구청역을 신설해서 그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따릉이라는 공유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인천시 자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계양구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자전거 길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 의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가 스스로 녹색 이동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대중교통 중심, 녹색 교통 중심으로 전환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윤환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수도권 서북부 권역이라 하면 우리 계양구를 포함하여 부평구, 서구가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약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송도, 신도시 등에 비하여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 경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고 새로운 노선의 철도를 확충하면 기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계양과 청라를 연결하고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박천역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철도를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직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양 강화 고속도로 사업, 원당태리 광역도로 사업, 검단 신도시 경명용관 도로 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계양이 수도권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병택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계양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계양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계양구 주변 교통의 교통 체증을 없애고 계양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계양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계양 구민들에게 두 분야의 교통 편의성 확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는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추진, 부천 대전 홍대선 계양 연장 추진, 수도권 제1순환도로 부천 계양 구간 지하, GTX-D 노선 조기 완공.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 구청장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미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등의 관계 기관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 의견 수렴,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장 후보로서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집권당의 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당기고 특히 우리 계양과의 편의성, 연관성을 더 높여 계양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양구 내의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을 통해 계양구 구석구석 어디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양구 내부 교통망을 꼼꼼히 만들겠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가 되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회 분야입니다. 역시 잘 들으시고 2분 내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입니다. 2012년에 조성 당시 화물 여객을 수송하고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계획했지만 현재는 굴포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제 기능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인천 북부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들께서는 방치된 아라뱃길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윤환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경인 아라뱃길은 계양역 주변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규제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부지 70% 이상이 그린벨트 및 하천구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서 관광문화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관광 레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인 아라뱃길이 규제에서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인 아라뱃길은 계양역, 계양산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그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계양 역세권을 구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경인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양역의 환승 기능을 최적화하고 광장, 축제 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체육시설 등을 활성화하여 다른 도시에서 계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은 계양산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과 물이 조합되는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양산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를 산과 물이 어울리는 수도권 최고의 수변 관광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이병택 후보의 답변 2분간 들어보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서부 관서소를 연계하여 계양구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수변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변공원 내에는 꽃길, 자전거길, 산책길, 푸드 테마거리, 소공연장, 정시공간 등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도심 휴양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서부 간서수로는 농수로에서 생활화천으로 변경하여 악취, 폐기물 등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계양의 청계천을 만들어 주민들의 체육공간, 문화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인천시 수장고사와 협업하고 서부 간선수로는 농어촌 공사와 협업하여 많은 계양구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라뱃길 친수공원 조성 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인 아라뱃길과 서부 간선수로의 친환경 친수공원 조성 사업에는 상당 부분의 필요 자금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겠습니다. 국내 많은 대기업들은 기업의 이익 중에 일부를 사회 공헌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민 사업이니만큼 구청장이 직접 뛰어다니며 기업의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라마루 휴게소와 주변 폭포 전망대를 포함한 지역을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개발하겠습니다. 단순히 거쳐가는 휴게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양을 방문하게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수변공원 곳곳에 계양에서 생산, 제공되는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계양 특산물을 발굴, 선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특산물 할인 쇼핑몰 설치, 구청 각종 행사에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순서로 박인숙 후보가 세 번째 순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우리는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근처에 계양산이 있고 조금 더 옮기면 서부 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각각이 끊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곳을 연결해서 우리 계양구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기계적인 테마 공원이나 이러한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이 세 곳을 녹색 친환경의 그 관점에서 만들어야 하고, 원래 우리 주민들이 계양산 골프장을 막을 때 합의했던 것은 계양산을 시민 자연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와 연계된 계양 경인 아라뱃길을 수변을 친수 공간을 생태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천에 가면 순천만이 있고요. 한평에는 나비축제가 그 도시를 살렸습니다. 계양도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그 생태 자원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연결하면서 계양역 자체를 어떻게 핫플레이스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은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과 새로운 레저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저가 가능하려면 아라뱃길의 수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부 간선수로의 수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기반을 만들어내야 하지, 그러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은 다시 지금 아라뱃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을 개선하고 계양산과 연계돼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더 이상 홍대에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공항 전철 타고 계양에 와서 역사와 문화,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의 그런 명품 도시 계양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 분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야는 복지 분야인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기존의 상시적인 의료 체계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구는 의료 취약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공공의료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의 청라, 연수구의 송도 등에는 상급병원 건립 사업이 상당수 진행 중이지만 계양구에는 그러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인데요. 최근 계양구민 1,200여 명은 인천시 의회에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해서 공공병원 유치 방안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병택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헌신해주고 계시는 보건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경제,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계양구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합니다. 계양을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계양 구민들이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시설 증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입니다. 모든 계양 구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 인천의료원을 계양에 유치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을 계양에 유치하겠습니다. 계양구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꼼꼼히 확대하겠습니다. 계양구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계양구의 보건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네, 이병택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인숙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의 중요성들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주민들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있는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원이 멀리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천의료원을 계양구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제대로 된 사실은 병원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인천의료원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감염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는 동네 병원들과 연계되는 활동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먼저 어린이와 어르신 주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리 심리 상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 상담 지원 센터를 계양구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현대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차원에서 구청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아플 때 힘듭니다. 그럴 때 바로 가까이에 있는 구청에서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아프지 않고 함께 아플 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계양구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환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 절실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양구의 의원으로서 감염병에 대응하고 구민이 건강진진을 위해 박형우 구청장하고 계양구 보건소를 신청하였고 지난 5월 20일 개소식을 하여 정상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적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계양 구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양구에는 공공의료 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양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양구에 상급 대형 병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양역 인근에 제2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제2 인천의료원의 규모, 위치, 면적, 총 사업비, 사업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양구민뿐만 아니라 인천 서북부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계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양동 지역에는 장기 보건소가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효성동, 작전동 지역에는 공공의료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성동에 보건시설을 신축하여 인근 주민들이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세 분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공약을 듣고 또 그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한 의문점, 궁금한 점들을 각 후보가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을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인숙 후보 공약 발표 2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5대 공약으로 5가지 방향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 이동도시, 생태도시 계양이고요. 두 번째는 혼자라도 외로움 없는 돌봄 공동체 계양. 세 번째는 상생하는 즐거운 도시 계양. 네 번째는 존중과 존엄의 도시 계양. 마지막 5번째로는 쉼, 역사, 문화의 도시 계양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공약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나와 지구를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불평등 시대에 혼자로서 너무 살기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양구에서 제대로 일과 돌봄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정의당 부대표로서 민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그 손실보상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상인 조직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 상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곳에서 그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립산후조리원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밤길을 안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심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박인숙 후보의 공약 발표 2분 잘 들었고요. 이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갈 텐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질문과 답변은 시간 내에서 복수의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30초 질문, 답변 1분 30초로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개별 질문 윤환 후보께서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예, 먼저 이병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박인숙 후보에게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공약에 대해서요. 예. 박인숙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로움 없는 돌봄 공동체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제2 인천의료원 유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의 거주시설 개보수, 아이 돌봄의 구축 등 저도 후보님 공약과 비슷한 게 많아서 공감을 합니다. 예, 코로나 그 부분 블루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아까 인천의료원 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이 이제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으로 모든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계양에서 좀 더 큰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료원을 지금 제2의 인천의료원을 계양구를 유치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양을 떠나시는 많은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꼼꼼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애로움이 많습니다. 아까 아라뱃길 문제도 얘기했는데 간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아라뱃길에서 목숨을 던지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애롭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계양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박인숙 35년 동안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네, 윤환 후보께서 30초 박인숙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코로나 블루 심리상담 지원센터 추진이 있는데 제가 공약한 제2 인천의료원이나 효성동 보건지소를 신축,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의료 진료 영역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 지원까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만의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구가 나서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단절을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무척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계양구가 다른 개발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고 거대한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일들을 동별로 촘촘하게 살피고 보살펴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도 계양구청장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1인 주치 제도를 만들어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몸이 아팠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윤한 후보께서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예, 13초 질문 하나 짧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름하고요. 이번엔 이병택 후보의 박인숙 후보의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0초 쓰시면 됩니다. 네, 박인숙 후보님의 훌륭한 공약 감사드립니다. 녹색 이동 도시 혼자라도 돌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지금 저희 제2의 인천의료는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에도 한다 뭐든 다 하는데 저희 집권당이 아니면 사실 이 계양구를 꾸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계양구청 구민들은 네. 집권당의 구청장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단지 집권당의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양구 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시도 여당이었고 대통령도 여당이었죠. 국회의원 다수도.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병택 후보님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을 때 무상급식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만드는데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열정과 상상력,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대 정당에 아니면 내가 집권 정당의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계양 주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35년 동안 구체적인 일을 도전하고 상상력 있게 이끌어내고 뚝심 있게 한 길을 걸을 때만 그 문제가 실현됩니다. 지금 인천의료원을 서로 자기 구로 유치하겠다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계양구로 유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병택 후보 보충 질문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계양구가 기초수급자가 약 17,000명 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 저희 무용고자 4만 원이 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용고자 4만 원이 작년에. 예.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네네. 근데 가난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네. 무용고자가 4만 원이니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 지금 부모님께 말씀하신 대로 복지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무용고자를 확인한 건 뭐냐면 그만큼 저 또한 우리 예, 계양구민들 이병택 후보의 질문은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박인숙 후보께서 답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송파라는 그래도 잘 사는 도시에서 세모녀가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우리 인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플 때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예방해야 합니다. 동별로 있는 행복센터를 통해서 촘촘하게 동별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동네가 같이 살펴야 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혼자만이 사는 이런 시대를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시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문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 심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인숙 후보의 공약 그리고 두 분의 개별 질문, 보충 질문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윤환 후보의 공약 2분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약을 지금 발표하는 시간인가요? 예, 공약 발표 2분 하는 시간입니다. 그 계양 테크노밸리 상기 신도시를 제2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를 개발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역세권을 개발해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술의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술회관을 새로이 건립을 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문화예술을 타구나 타시 인접 도시로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 노후에 자식들의 기대는 그런 시간을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난 어린이들이 이 보육 환경을 늘려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잘 케어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환 후보의 공약 발표였고요. 이제 윤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역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병택 후보 개별 질문 30초 써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그 윤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유소년 축구단 개장식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먹고 살 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됐다. 계양구가 문화공간을 심니다. 실제로 저희 계양구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저희 배두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서운산업단지가 주성이 되고 이제 7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차기 청장이 당선이 되면 계양산단을 추가로 조성해서 일자리를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상기 신도시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이제 앞으로 배두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는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양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드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병택 후보 시간 쓰시죠? 네, 지난번에 서울산단의 일자리 10,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민주당 후보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의원 여러분께서 신문에 이렇게 제가 기사난 걸 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계양구 구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계양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창출됐나 그걸 네, 물어보고 질문은 싶습니다. 이제 됐고요. 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치된 기업들이 기존 고용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양 구민이 취업을 당장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해서 계속 계양 구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아까 저 유선 축구단 말씀하신 먹을거리가 확정됐는데 좀 전에 박인수 후보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굶어 죽는 사람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많다라고 표현하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동양동에서도 이제 그런 세모녀 그건 2019년도 얘기고요. 네, 아니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처상이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우리 박인숙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동센터에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택 후보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저 공약지를 보니까 계양산
테마고를 크게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주의거든요. 사실 이거든요. 롯데 예, 사유주의.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롯데가 지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인천시나 계양구가 행정 지원을 좀 해서 우리가 그동안 50년 동안 그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잘 보존이 돼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런 친환경적인 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곤지암의 화담숲 같은 그런 LG에서 운영하는 그런 멋진 공원이 있듯이 이 롯데도 그런 측면에서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광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에 저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롯데하고 접촉한 사실은 예. 없는 거죠? 이정택 있습니다. 후보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으시고요. 예, 예. 예, 두 후보의 이제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박인숙 후보가 개별 질문 30초 해주십시오. 예, 지금 롯데 얘기가 나오고 뭐 하담숲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미 인천시 도시계획 2025 계획에서 계양산에 그 시민 자연공원을 만드는 계획들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롯데에서 재판을 걸어서 잠깐 중지가 됐다가 그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사실은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롯데를 만나서 시간이 협상할 문제가 됐네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지금 인천시에서 영역 중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그 회선지 복구 사업 지정 사업으로도 운영이 돼서 아마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0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7만 평 중에 롯데 관계자들과 만나서 그 외의 부분들을 더 친환경적으로 확대하고 이 공원화해서 우리 인천 시민은 물론이거지만 그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 인구들 또 외국 관광객들까지 저희가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인숙 후보의 개별 질문에 이어서 보충 질문 다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계양산 우리가 골프장을 막아냈을 때 시민들의 합의는 생태를 보존하는 자연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그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를 살려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후보님은 여전히 개발 중심으로 계양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생태를 파괴하거나 그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현재 뭐 우리 박인숙 후보님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이제 외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실제로 결국은 이제 그 수명을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사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그 계양산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좀 더 보완해서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을 병행해서 수변지 공원화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숙 후보 3초 남았고요. 윤한 후보 42초 남았는데 짧게나마 쓰시겠습니까? 네, 의장하시는 동안 왜 안 하셨나요? 그거는 의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결국 인천시와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계속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제가 구청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수도권 그리고 우리 그 해외 관광객들이나 결국 이분들을 잘 계양을 찾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병택 후보의 공약 2분간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지금의 계양구는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좋은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계양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계양구민의 도약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교육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확 바뀌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조속한 추진 및 주민들의 수익을 최대화하면서 사업 기간을 줄여가겠습니다. 지역 상권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작전력, 계약력,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상권 지역, 특히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행산시장 등의 이용시설 개선 사업 및 테마거리 조성을 통하여 상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른 교통의 중심 계양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1수산도 부천 계양구간 지혜와 GTX-D 조기완공, 부천 대장주구 홍대선의 계양 연장 추진, 서울 2하선 청라 연장 추진 등을 조속히 진행하고 더불어 계양군의 교통 소외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접근성 강화를 이루겠습니다. 아라뱃길 재조정 사업을 통한 수변도시공원 조성, 서부 간선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통하여 수변공원을 통한 문화관광지구를 개발하겠습니다. 서문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연계 활성화를 통해 첨단 기업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복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계양 경기장과 서운체육관을 연계하여 계양 복합 스포츠파크. 자, 이병택 후보의 공약 발표 2분 잘 들었고요. 이어서 박인숙 후보와 윤환 후보의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고요. 1분 30초 답변 보장해 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이병택 후보님은 계양의 성장 동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 중심의 네. 공약들을 내셨는데요. 예. 저는 계양의 가치는 녹색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성장 동력이고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으신지 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후보님께 말씀하신 대로 녹색의 가치 미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민들이 원하는 게 현재 다른 구에서 10개 구군에 비해서 저희 계양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계시지만은 현재 지금 계양구민은 베르타인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동력이란 뭐냐면 저희 자립도도 낮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뭔가를 해야 되면 잘 알고 계시지만 78%의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 가치, 미래 가치 보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녹색 지역을 보존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내 지금 원 도심을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네, 박인숙 후보 짧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또 더 멀리 밀어내는 개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그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상향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난 문제가 집을 뺏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뭐냐면 종상을 하면 자기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일례로 뭐 2종에서 3종으로 종상이 됐다 그러면 분담금이 1억 7천 될게 종상하면 일반 변종이 들어면 한 1억 정도, 한 7천 정도가 우리 구민들한테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막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원주민들이 이사 가지 않는 그런 데서 제가 목표를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구반이 문제 아니라 인천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해서 지구단지 계획 수립해서 종상해서 층구를 예. 높이면은.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박인숙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이막동 주변에 사시는 분 중에 네. 임대 빌라에 사시는 분이 상당히 예, 만족도를 높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병택 후보님은 되게 개발 중심, 규제 완화 중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양 주민의 예. 구체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묻고 예. 싶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망역 북측 부근으로 3,600명의 조합원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일부 여기서 지금 동의서 확인한 결과 52% 정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습니다. 이 또한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공약으로 비록 추진하기도 했지만은 현실성에 맞게 그때 가서 과연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재개발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사 안 가고 집을 안 뺏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주민이 먼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해서 항상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분담금 못 내요. 사실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분담금 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 또한 개발하는 데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분들이 해결되면은 이걸 추진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재개발 찬성인데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박 고모님, 예. 네, 그 재생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도시재생설마 좋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색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고정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도시재생 그 한계되어 있는 우리 원도시 구도에 있는 거기에 대한 재생을 원하는 겁니다. 전체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점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윤환 후보가 개별 질문 30초 해주십시오. 네. 이병택 후보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조속한 추진 및 주민의 그 수익을 증대시켜야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네. 근데 혹시 우리 계양구에 지금 재건축이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 극동 아파트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재건축은 1호가 극동 아파트이고 나머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계양구에 접수되는 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알고 계신 거고요. 현재 계양구에서 추진되는 게 29건입니다. 네. 그런데 재개발이 4건, 재건축이 6건, 기타 19건인데 지금 이런 내용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답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이병택 후보 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셔도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진행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통과된 지금 이게 29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시간 끝났고요. 보충 질문 때 다시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박희수 후보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수익을 최대한다는 건 뭐냐면 분담금 문제입니다. 분담금을 적게 해야지만 되는 거지. 분담금이 높으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다 이전합니다. 지금 인구가 3년 사이에 3만 명이 빠져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박인수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문제가 있고 또 저희 여러 가지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가까운 청라 더 멀리는 김포 아니면 또 같은 데 연수로 다들 이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량리께서 12년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사 가는 원인을 파악하셔갖고 했었다면 이러한 조그만 이주 관계 문제는 좀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 청장님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좀 지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걸 좀 귀를 기울여줘서 이 방향대로 좀 했으면 바라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얻은 말씀을 예.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 윤 후보님 이제 보충 질문 남아 있습니다. 결국 분담금 문제는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그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신축 추진과 주민 최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 이게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지금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구청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약을 해제한다는 건 없었고요. 제 공약에. 제 여기 공약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80% 가까이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명을 또 누릴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문화시설 시험을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문화시설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면 그 어떤 누구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 이익 환승이 용도 변경을 해준다면 최소한 제가 확인해 보는 거 370억의 개발 이익 환승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 구에서 현물로 받아서 다른 복지처나 이런 쪽 활용하려는 거고 지금
계약 역세권 개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실적으로는 분담금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최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개발을 그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가 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해소하면은 다시 이사 가지 않는 이런 현상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시간이 뭐 이제 거의 된 것 같고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주도권 토론 때 충분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갈 텐데요.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단 2분에게 모두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사회자의 개입 없이 주도권을 갖고 4분의 토론을 자유롭게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도권 토론 윤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주도권 갖고 토론 이끌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병택 후보에게 제가 이 답변을 다 듣지 못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의 권한을 정확히 알고 이 공약집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비인경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그 원도심 지역이 많다 보니 결국은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계시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도시 계획 변경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구청장으로 되면은 앞서서 나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청장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시에서 모든 걸 하는 거지. 저희가 모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공약집에 이제 그 문구가 예. 그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그 주민들이 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확히 그런 건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죠. 알고 계시잖아요. 구효를 하시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우리 이병택 후보님의 공약집을 갖고 나왔는데 정확히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네. 제가 다시 한번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권한이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박인숙 후보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료원 유치하시겠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북부권이 그 의료 지원, 공공의료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도 공약을 냈어요. 근데 그 유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노력을 일부 진행했고 시의원 중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뭐 저희 의회에서도 잘 추진을 되지는 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힘을 모아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왜 계양구로 인천의료원이 와야 하는지 입지적 조건, 그다음에 인구의 지금 요구 조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치를 하는 것은 뭐 우리 북부권의 모든 그 구민들에 대한 염원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정확히 해서 정말 말로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제 의료원이 계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은 우리 후보자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택 후보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당내 경선 그 토론회 할 때 네. 주식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을 발행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연 관에서 예. 이런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예, 가능합니다. 상장과 여기- 비상장 여기서 답변을 좀 정확히 예, 예.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이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직업 체험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미래 내가 뭘 할 건지, 앞으로 진로가 뭘 할 건지, 조종사, 파이로스 할 건지 아니면 선장이 될 건지 이런 교육 체험관을 만들어서 저희 계양구민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김포 신도시, 더 가까이는 강서구, 서울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이 저희 체험관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하려는 거 우리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으로 할 수 있고 매매도 네. 가능합니다. 윤환 후보에게 드린 4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병택 후보께 드릴 텐데요. 주도권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30초까지만 보장을 하고 그 이상 발언이 되면 상대 후보의 발언 제지하셔도 됩니다. 자, 이병택 후보 4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박인숙 후보님께 말씀드려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건 없고요. 지금 우리 교성대 보면은 교성도시개발 잘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초기 인허가 내용과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하고 싶은데 교성도시개발 현장의 정상화와 이주민들의 보상 문제 등을 위한 구청장 후보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당으로도 민원을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실이 정확하게 좀 규명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에 맞는 이주 대책, 보상 대책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 주민의 함의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후보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윤한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지난 12년간 구의원을 하셨죠? 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개항군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는 많은 현안 내용들이 윤한 후보가 구의원을 있는 동안 계속 존재했던 현안들입니다. 12년 동안 일할 기회를 개항군민들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같은 공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민주당 구청장님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은퇴하실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항의 발전을 초래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동안 배도타운이 저희가 북구에서 계양구 부평구로 분구가 되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일자리가 없어서 배도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수십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제2 산단이 추진이 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산의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국비로 지금 계양산 산성이 복원되고 있고 계양산 박물관이 개관이 돼서 많은 학생 어린 청년들이 계양의 역사를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말 큰 일을 해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 구민들 입에서는 윤한 후보님은 계양 구민들을 보지 않고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윤한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후보 본인의 인사말 대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신성으로 이재명 밀착수행, 이재명 상임 고문의 전략 공천 소식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에 말씀하시면서 이재명을 5년 뒤에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청장 후보의 언행에 계양구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소식에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기초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의 권한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오는 것은 전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저희 당내에 전략공천으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구청장과 호흡을 하려면 같이 동반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선거운동이 제 선거운동이고 제 선거운동이 이재명의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반당선이 돼야 우리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사례를 우리 계양 시간이 다 됐고 제가 한 가지 더 주죠. 네. 생각보다 4분이 굉장히 짧죠. 4분의 주도권 이병택 후보 다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인숙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윤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테크노밸리를 판교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계양은 계양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 이런 모습이 이재명 후보에 얹히려는 무임승차와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닐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성공 사례를 저희가 비유하다 보니 결국은
그 성남 테크노밸리를 자꾸 비교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년에 생산되는 그 생산 금액이 한 90조 정도 됩니다. 우리 인천의 전체 산단에서 생산되는 그 GRDP가 약간 8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천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판교에서 생산되는 네, 19만 거기까지. 평. 예, 듣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테크노밸리가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녹색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것으로 돼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개항은 개항의 방식으로 해야 되고, 테크노밸리 자체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약 그 공보물을 보니까 계양 골프파크 9호를 조성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아직도 계양산 골프장 못 만든 거에 한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옛날에 한번 우리가 그 반딧불이 축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딧불이를 사다 푸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발언도 하셔갖고 무리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반딧불에 대해서는 실제로 뿌린 적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고요. 지금 골프장 문제는 계양산의 골프장이 문제가 그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운동에 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형식의 약식 골프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아주 소형의 그런 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병택 후보도 마찬가지로 노인 파크 골프장이라는 공약을 냈어요. 네, 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 두 분은 네. 혹시 더불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냐, 가끔 예, 이런데 예,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네. 예. 제가 요거를 파크를 고의로 대서 뭐냐면, 저희 계양구는 없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다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의 그 게이트볼 같은 수준이고요. 우리 저희 일반 정상인이 하는 그런 골프가 아닙니다. 지금 요게 지금 남동에 가시면 남동 최저경기장 옆에 파크골프가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 70대 이상, 제가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1,500원인가 요 정도 내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인천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누구 일부를 위해서 특정 이름을 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이라든지 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템이 꼭 우리 지역의 골프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양산이 있지만 우리 계양구는 큰 공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모두 다 어르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그 질문을 할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이병택 후보님, 네. 계양역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문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 그 그린벨트, 아까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력을 위해서는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계양역 예. 박인숙 후보에게 드린 4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 또 이야기나 공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후보 세 분께 강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동안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저는 계양에서 태어나 자라며 계양의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계양은 저의 고향이고 저의 배움터이고 제 아이들이 살아갈 저의 미래입니다. 저는 계양의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경쟁력은 계양구의 발전에 절대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정책 지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양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는 당선되면 집권 여당의 구청장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한 팀입니다. 특히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국민동행본부 인천단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당으로부터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덕분에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받은 많은 인사들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바로 중앙정부로 달려가 개항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개항구에 필요한 정책 협조 및 예산 지원을 받아오겠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경험을 통해 입법 공무원으로서 정책 수립 능력, 중앙정부의 협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계양구청에서 행정공무원으로서 구청 실무를 경험하며 구민들과 함께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립 능력, 행정 경험을 합하여 계양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구민들이 살림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청장은 특히 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모든 구민을 위한 심부름꾼이자 봉사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양구를 위하는 일이라면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병택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고요. 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박인숙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가 또 대선 시즌2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계양은 더욱 핫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얹혀서 무임승차하려는 구청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어부지리를 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평초와 계양초 토호들의 세력 대결, 자존심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년 만에 계양구청장을 뽑고 계양구를 새롭게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곳에서 오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여성과 노동과 생태, 복지를 위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당저당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보 정치를 계양구에서 꽃피우기 위해서 또 출마했고 저희 정의당은 함께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신호등처럼 노란불을 정의당을 꼭 뽑아주십시오. 지금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만 있으면 폭주하거나 정치하기만 합니다. 계양구 정치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란 막대기, 빨간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주민들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를 공천해주는 국회의원과 위원장들만 지금 눈치 봤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야 합니다. 계양구가 과감하게 녹색 미래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 실력 있는 박인숙,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35년 동안 살아왔던 박인숙을 꼭 찍어주십시오. 노란 점 정의당 이번에 꼭 찍어서 새로운 계양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변화할 때는 익숙한 것을 버려야지 변화합니다. 1번, 2번에게만 기회 주었던 것을 이제 정의당 박인숙에게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환입니다. 계양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윤환이 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계양구의 6대, 7대, 8대 3선 구의원으로서 12년간의 의장 활동과 제8대 전반기 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조성하고 유동수 의원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계양까지 연결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지어하여 계양구의 교통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계양산의 다양한 형태의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하여 계양을 수도권 최고의 핫플레이스 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지역 브랜드 및 미래 인재 양성 복지도시 실현,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 계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힘을 모아 6월 1일 선거에서 인천의 자존심, 계양을 지켜주십시오. 새로운 희망으로 계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세 분의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를 뽑는데,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시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 있고요.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해드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